집단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지구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자, 인류의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문화의 21세기의 문화가 과거에 수많은 시행착오의 음양의 충돌의 역사예요. 자, 우주는 음양의 상대계로 이원성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원성인데 사랑과 두려움이 출렁거려요. 현재 우리 시공간 속에는 음양의 에너지 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을 움직이는 에너지 장. 이게 삼라만상의 기원이란 말이죠. 그게 의식의 출현을 한 게 하나님이 빅뱅을 통해서 절대계에서 상대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 이전에는 그냥 에너지만 존재했어요. 근데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자, 에너지가 수억조만 년의 시공간의 사색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빵 터트린 거야. 그 빵 터트리면서 우주 시공간의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그 에너지가 우리가 헉스라든지 미립자의 아주 원소들이 모여서 시공간을 떠다니고 우주먼지란 말이야. 그게 항성을 이루고 태양계를 이루고 우주를 이루고 은하를 이루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팽창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생명의 기원은 바닷속에 박테리아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시공간의 기억이 우리 세포 속에 있어요. 근데 아메바부터 박테리아부터 우리가 육지에 올라와서 그 의식이 세포 속에 있지만 이거는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류의 대다수는 자기들이 무의식과 표면의식과 초의식과 초월의식을 같이 쓴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 세포 속에는 무의식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 정보에 누적된 데이터가. 여기는 내가 경험한 경험 정보이기 때문에 이성을 발달시키고 지성을 발달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이성과 지성을 발달시키면서 인간으로 진화한 역사가 다 있단 말이야. 다 있으면서 우리는 음양을 창조한단 말이야. 두려움으로 창조하고 사랑으로 창조하고 두려울 때는 미워하고 사랑을 꺼낼 때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인간관계의 복잡 미묘한 갈등을 겪으면서 수없는 전쟁과 패권 다툼,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종교, 과학, 의학, 인간의 생활이 필요한 모든 개념을 현실화시켰단 말이야. 현실화시키면서 우리는 그것을 처음으로 느꼈단 말이죠. 근데 세월의 판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징기스칸 보세요. 항상 세상의 대륙을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부 폭력으로 지배를 했어요. 살육, 평화를 지려면 한 역사가 없어. 패권 싸움, 힘과 힘의 논리란 말이죠. 이건 무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전부 인간을 두려움을 이용해서 지배를 하고 야욕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종교의 상아탑을 쌓았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힘과 모든 에너지장이 두려움으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크게 비추는 것뿐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두려움 밑바탕엔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도 수많은 갈등의 모순을 지금 보잖아요. 세상은. 근데 이 문화 속에는 뭐냐? 두려움으로 너무나 생존 투쟁했던 역사 때문에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두려움에 근거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과학, 의료 모든 게 생존 투쟁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류의 두려움의 인식문화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80억 인구가 평화스러운 세상을 한 번도 건설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 여기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인간이 네. 두려움을 쓰기 이전에 하나님의 순수한 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육신을 갖고 삶을 사는 흔적이 있어요. 두려움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기 전에 순수 의식을 갖고 이 육신으로 써서 하나님의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선한 의도가 잘 드러난 세상을 말하는 게 우리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우리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선과 악의 씨앗이 거기서 어떻게 떨어져 나온단 말이죠. 악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부정성이란 말이죠. 내면에 자라고 있는. 근데 상대계가 출현하면 어떻게 항상 인간은 부정하고 긍정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 교육 제도로서 이걸 이해했다면은 충돌이 그만큼 순화됐을 거예요. 이원성을 우리가 겪고 있다. 자,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태어나요. 5명, 6명. 옛날에는 지금은 한둘이지만 어떻게 한 번 배가 갈라질 때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난자와 정자가 합했다가 다시 세포 분열할 때마다 뭐가 나오냐? 인간의 독특함이 나와요. 영혼이 출현할 때, 영혼이 입퇴될 때, 영혼이 이런 단백질의 난자와 정자 속에 들어갈 때는 항상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의식을 분화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의식을 분화하면 이원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성이 존재해야 돼요. 이원성은 개성을 존재해야 되는데 개성을 인정해야 돼요. 개성은 독특함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의 우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우주 경험. 자, 선생님이나 나라 자기만의 우주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을 어떻게 진화시켜서 여기까지 와서 내면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망각이라는 것은 재구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망각이 없으면 우리가 기억하면 구태여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전체가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원성 어떻게 망각의 늪에서 재구성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재구성. 하나님을 새롭게 계속 창출하면서 새롭게 이해해가는 원리, 확장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집단무의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무의식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육제도가 있고 우리가 무의식을 평화스럽게 사용하는 방법, 에크하르트 툴레의 삶으로 떠오르기라는 책을 보면 그 무의식을 너무나 잘 설명했단 말이에요. 불가에서 인생을 고라고 그랬는데 고가 왜 그렇게 고통이 생기는가? 고통은 뭐냐?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내면 세계의 갈등의식을 본단 말이죠.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원성의 한 가지를 체험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게 이원성의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체험을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화와 균형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영혼의 의식 구조로 진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단 무엇이냐? 인류를 성숙시키는 의식 구조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큰 생각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짧은 어떻게 항상 두려움에 쫓기는 문화 때문에 거기에는 도덕관념이 있고 정치관념이 있고 서로 계속 이원성으로 트러블하면서 화합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낳는 게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해체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자, 집단 무의식을 언제 가장 인간의 고정관념을 언제 가장 잘 놓을 수 있을까요? 위급할 때. 그렇죠. 생존의 이 육신의 생존에 가장 위급한 직면상에 처할 때 인간은 자기의 집단 무의식을 금방 해체시켜요. 그 전에는 잘 해체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처음에는 엄청 의식이 개벽됐어요. 그러다가 시공간이 5, 6년이 지나면서 원래의 과거 습이 쭉 돌아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위기 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면 인간은 과거 습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대한 무의식을 해체하려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가슴과 뇌가 통합하는 현상을 많이 개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 뒤에 자신을 보는 습관을 들여서 내가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해? 집단 무의식을 해체하는 거예요. 자, 명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계속 관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어? 생각을 계속 관찰하면 할수록 뭐냐? 내면에 있는 나가 드러나는 거니까. 어? 근데 우리는 명상을 한두 번도 아니고 전생에도 했고 지금 이 생에도 있지만 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종교를 어떻게 계속 기도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루에 30분 이상 계속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건 뭐냐? 내 안에 나를 계속 찾아가는 기억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죠. 집단 무의식이 언제 해체를 가장 내가 경각에 목숨이 달렸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놓는 거란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옳다 그르다의 기준점이란 말이죠. 이원성의 기준점이에요. 근데 목숨이 경각에 달거나 내가 위급하면 어떻게 해? 옳다 그러다가 제끼고 어떻게 해? 생존의 모드로 돌입합니다. 생존의 모드. 어? 그 때문에 인간의 내면 속에 깃든 이 집단 무의식, 인류의 지성이에요. 인류의 지성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 해체되는 거예요. 왜? 인류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처지만 이거보다 더한 우리의 생존 모드가 강화될 때 인간은 어떻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내놓고 화합하는 공동체 의식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늦느냐 철이 나느냐 그 차이가 늦으면 목숨이 맡기는 거고 철들면 목숨을 보존해서 차원계를 달리하는 거.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얼마만큼 빨리 해체되느냐에 따라서 인간 영성이 출현하는 거야. 종교를 업로드하는 게 영성이란 말이야. 인류는 종교를 못 놔요. 왜? 종교가 가진 순기능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종교는 두려움을 가르치면 최고의 진리가 돼요. 근데 종교는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 그리고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퍼뜨린 게 제일 인류 역사상 종교가 제일 많이 해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제일 직면하면 인간은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자기를 개방하지 않고 자기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집착이나 한과 내면의 갈등의식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명상을 하면 할수록 누가 죽느냐? 나의 에고가 죽고 나의 고정관념이 죽고 나의 두려움이 죽고 집단 무의식의 삶의 경험 정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갈등을 뭘로 승화시키느냐? 고통과 우리가 갈등의식은 뭐냐? 나를 내면을 보는데 집단 무의식을 해체하는 요건으로 나 자신을 살피면 그 사람은 도약되는 거야. 그런데 대다수는 집단 무의식을 보지 못할 뿐더러 집단 무의식의 흐름 속에 흘러간단 말이죠. 여러분 고통이 가중돼서 갈등이 증폭된 다음에 자멸하는 사회 구조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그걸 지금 나오는 거야. 자, 기상이변 이런 제안은 뭐냐? 인류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어떻게 너무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구조로 하다 보니까 자원을 너무 많이 파먹어서 생기는 거야. 자, 인간은 수없는 갈등을 통해서 이제 문화를 바꿀 때가 된 거야. 문화를 바꿀 때. 자,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면은 결론은 인간은 자기 문명을 파괴하는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둘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재활용 문화나 재생산 구조에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또 흘러간단 말이야. 재활용.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해체하는 건 뭐냐? 인간의 생존의 위협성 때문에 집단 무의식을
해체합니다. 그게 철이 덜 들었을 때 하는 거예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가 변하는 것은 철이 덜 들었을 때 하는 거고, 철이 들으면 가슴이 끼어나서 원리를 터득했을 때만이 자기 가슴에 있는 한과 집착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구를 살리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그러면 지구의 생명을 오래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우리의 삶은 보장받는 거란 말이죠. 대대손손 자손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의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자연의 사람은요, 나의 생존도 문제면 내가 낳은 처자식, 내 주변 사람이 전부 죽는데 내가 살아남은들 행복할 수 있겠어? 한동안 어마어마한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지구에 재건하려고 또 애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철 들어서 지구를 살리느냐, 철 안 들어서 지구를 파멸로 이끄느냐는 우리의 집단무의식을 빨리 해체시키는 거예요. 집단무의식이 왜 생겼냐? 우리의 두려움에 근거한 문화 때문에 그렇다. 두려움은 생존 투쟁, 개인의 생존을 공동체가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화는, 이거는 질이 낮은 문화예요. 공동체는 어떻게 의식주를 국가나 조직이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건설했을 때 우리는 생존의 두려움부터 내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번영을 위해서 삶을 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무의식을 해체하는 과정은 생존을 꾸리는 문화와 삶은 꾸리는 문화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하면 삶을 꾸릴 것이고, 진보를 못하면 생존을 꾸리다가 자멸하게 된다는 게 우리의 인류의 집단무의식의 시행착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는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할 것인가 볼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의식이 높아진 거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되는 게 우리의 생명 반응일 뿐이에요. 생명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거야. 그리고 생명은 영원해요. 생명은 두 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의 생명과 이 형상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는 바람. 근데 형상이 없는 에너지가 물질로 나와가지고 형상화된 게 이게 이원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성을 지혜로서 이해했을 때 싸우지 않는 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지혜를 개발해서 뇌를 창의적으로 썼을 때 이게 지혜가 된단 말이죠. 근데 가슴에서 두려움이 있는 한, 두려움을 계속 쓰는 한 인간은 창의적인 머리가 아니라 생존하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2,600조의 전쟁 자금을 20년 동안 썼어요. 2,600조. 굉장하네요. 어마어마한 돈. 근데 그 돈을 갖고 뭐를 얻었느냐? 인류가 뭐를 얻었는지 봐야 돼요. 전쟁을 그렇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인류는 아직 철이 안 났어요. 다 죽어가야지만 그때는 늦어요. 철이 들려면 인간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빨리 보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 집단 무의식이 왜 그렇게 인류의 발목을 잡나?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돼요. 교육은 뭐냐?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세계에서 얼마든지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생각만 바뀌면. 자, 이 2,600조를 갖고 인류를 살리는 데 써봤어요. 인류를 살리는 데,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지구를 살리는 데 써. 얼마나 좋겠어. 근데 철없는 인간들은 죽이는데 2,600조를 쓰고도 아직도 해결사항이 없다.
굉장한 돈을 썼네요. 2,600조면 인류의 반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상 무기를 국가를 도우려고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민주주의를 세우고 그런 것 같으면 다 좋은데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방어하는 거. 방어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슴이 변할 때 방어를 다르게 한다는 것을 크게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덕관이야, 정치관이야. 우리가 늘상 생활에 부딪히는 게 집단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포 속에, 우리의 경험 정보 속에. 그럼 과거에 계속 흔적 속에 자기도 모르게 쓰면서도 성질 내고 부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성마름, 조급함 이 모든 게 집단 무의식의 발로예요. 두려움에 근거한 생활 패턴 때문에. 사랑으로 근거하면 어떻게 해? 나누고 평화스럽게 이용하고 서로 격려하고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걸 자율법을 주장하고 뭐 구속 안 하고 서로를 잘 부양하는 게 우리의 사랑의 문화란 말이지. 분명히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이렇게 너무나 뒤죽박죽으로 얽혀서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집단 무의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터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 누구부터? 나부터. 나부터.